오늘의 수업의 주제는 여러분의 그 채널을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채널에 대한 이제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난 중학교를 지을지 고등학교를 지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거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채널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 나가면서 나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처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눌러서 굿프렌드 경매학원 들어와서 정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눌러보면 설명, 그러니까 이 채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다 대표고 회사 전화번호 경매 강의 MPL 인장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 전체 요런 부분이 바로 채널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들 이 채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널을 설계할 것인지 그 밑그림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의 채널의 주제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할 일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일단 하나 정하시는 게 좋다, 그겁니다. 그 주제는 방대한 것보다는 주제를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좁히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에 대한 채널을 하겠다 보다는 강아지에 대한 채널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또 더 좋은 것은 그럼 강아지에 대한 채널인데 강아지 중에서 나는 요크 셔틀에 대한 특정한 한 종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좁혀 나가시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라는 분야에서 나는 강아지 용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아니면 강아지에 대한 얘에 대한 어떤 사료에 대해서, 먹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좁혀 나가실수록 여러분의 채널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리학에 대한 채널을 만들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심리학에 대한 분야는 상당히 크잖아요. 너무 커서 그 심리학 전반에 대한 걸 다루어야 돼서 거기서 뭘 다룰지 고민이 생기는데, 심리학 중에서 나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심리학 기술을 다루겠다, 20대에게 필요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좁히는 게 좋다는 거죠. 가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자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남자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2021년, 2020년 이렇게 주제를 좀 좁히면 여러분이 채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을 하면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 1년 정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하나씩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영상의 양이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개 정도 되는 영상을 내가 만들기에 무리가 없도록 그 여러분의 선정한 주제에서 이야기거리를 한 50가지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50개를 만들에 있어서 이거를 원활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제를 잘 잡았나 잘 못 잡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제를 하나 정하시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한 5개 정도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그 5개를 목차를 만드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안 걸릴 정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서 내가 5개가 생각이 난다면 나랑은 좀 먼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편하게 할 수 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5가지 정도 생각이 나신다면 그 주제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른 주제를 넣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여러분의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구독자분들이 여러분의 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한 가지 주제로 쭉 나가는 게 좋고, 또 중간에 필요하다면 다른 얘기를 한두 번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의 채널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왜 이 채널을 만드는지, 여러분이 이 채널을 왜 만들었고 이 채널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지, 그게 이제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내용이죠. 뭐 강아지에 대한 거, 가정에서 필요한 잔 기술들에 관한 거, 책 읽기에 관한 거, 이런 주제는 누가 봐도 딱 똑같은데, 내가 포인트로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왜 이걸 해야 하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어려운 기술, 너무 전문적인 기술, 또 업자들이 알아야 할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굉장히 뭐 전문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 그런 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알아야 될 그런 깊은 지식 말고 좀 얕으면서도 꼭 필요한 지식을, 그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필요한 얘기를 알려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요거를 잘 따라서 해서 진짜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남자가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는 엄마들, 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한 설명을 가지고 나는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업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내가 가서 뭐 용역을 해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생활의 기술의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이 영상을 찍을 때 뭐 옷을 예쁘게 입는다든지, 그리고 주변을 굉장히 예쁘게 꾸민다든지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저는 만들어서, 만드는 저도 좀 편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채널을, 내가 이걸 왜 만들까? 내가 이걸 만들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어필하고 싶은가 하는 그 기획의 의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여러분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상의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름, 닉네임만 일 수도 있고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뭐 밝고 명랑하다, 그 다음에 뭐 즐겁다, 신난다, 이런 캐릭터들이죠. 그리고 차분하다, 안정감 있다, 믿음직하다 하는 이런 게 또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쉽다, 편하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캐릭터가 될 수 있고요. 저걸 가면 항상 즐겁다, 활기차다, 이런 것도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저기를 가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뭔가 믿음직하다, 이런 것도 캐릭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어떤 사람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캐릭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다 많은 아줌마, 그렇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수많은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캐릭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할머니, 이제 나이가 있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뭐 엄마가 딸들에게 해주듯이 나는 딸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캐릭터는 얼마든지 많이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캐릭터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강아지의 조련사의 캐릭터일까?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일까? 그리고 강아지를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어떤 전문가의 입장일까? 그런 캐릭터일까? 강아지랑 즐겁게 노는 캐릭터일까? 아니면 동물 애호가의 캐릭터일까? 그런 입장들,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잘 정해서 나는 이러한 캐릭터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 이제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오늘 바람이 부는 날, 그 바람에 대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바람이 분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바람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났던 장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람 불면 걷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제를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캐릭터, 그 캐릭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캐릭터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모호하죠. 나는 어떤 캐릭터로 가야 되지? 어떤 캐릭터로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A라고 하는 캐릭터로 한번 상정해 놓고 A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고, B 캐릭터로 만들어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C, D, E 한 서너 개 정도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유튜브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냐, 어떤 반응이 있느냐, 그런 캐릭터,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캐릭터를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캐릭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여러분이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캐릭터가 잘 설정이 되면 여러분의 그 유튜브의 플랫폼이 확정이 되고 플랫폼을 굉장히 편하게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한도전이란 그 옛날에, 지금은 방영하지 않지만 이제 무한도전이란 그런 방송 플랫폼을 아시잖아요. 거기 유재석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냐, 어떤 캐릭터로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캐릭터,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검색을 조금 많이 해보세요. 유튜브를 조금 많이 검색을 해보셔서 여러분의 주제를 다루는 다른 유튜브를 조금 검색을 좀 해보셔서 한번 들어가서 시청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유튜브, 여러분 이제 PC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이미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여러분의 취향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유튜버의 영상을 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어가지고 유튜브를 보여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제작자의 입장에서 유튜브를 볼 때에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크롬을 쓰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크롬을 좀 써주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크롬에서 유튜브 관리가 굉장히 편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에이터 입장으로서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좀 익숙하게 좀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꼭 깔아주시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 점 3개를 가보면요. 점 3개 밑에 시크릿 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시크릿 창, 그러니까 비밀 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크릿 창은 이겁니다. 마치 내가 새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했을 때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이 시크릿 창으로 내가 유튜브를 접속을 하게 되면 유튜브는 마치 내가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시크릿 창을 하나 열어놓고 유튜브를 접속을 하시는 거죠. 이건 저의 취향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에서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면서 유튜브가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걸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책 읽어주는 이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이 독서에 대한 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한 많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각각 이런 채널들마다 약간의 포맷이 달라요. 약간의 캐릭터가 다르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분들의 주제,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뭘까? 그리고 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캐릭터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핸드폰 유튜브 앱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 앱에서도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자기 얼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밑에 보면 시크릿 모드 사용이라고 나옵니다. 시크릿 모드 사용. 시크릿 모드 사용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아이콘이 자기 얼굴이 없어지면서 마치 그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로 그죠?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나의 취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취향을 생각을 해서 주제를 찾아줘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으니까 꼭 크롬을 활용하시고 또 유튜브 앱 같으면 시크릿 모드를 활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 다른 사람은 주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의 캐릭터를 찾고 여러분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시청자 대상을 선정해 보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을 보는 그 시청자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린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하겠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컨텐츠를 하겠다. 나는 20대에게 하겠다. 나는 30대, 나는 40대, 나는 50대, 나는 70대, 60대, 70대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연령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령대를 정하셔야 그 연령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10대들에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10대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또 10대들의 말투, 또 10대들이 쓰는 용어, 또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다가 이 10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도 바꿔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집어넣는 배경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막 스타일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좀 편하긴 하겠죠. 내가 나의 연령대랑 나와 비슷한 연령대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편하긴 하겠죠. 내가 그 연령대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열심히 하면 내 연령대가 나의 컨텐츠를 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연령대를 하는 게 편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교육에 대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보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그 나이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에 대한 컨텐츠라고 하면 또 학부모들이 봐야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이를 정해서 그 연령대에 맞도록 컨텐츠를 구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 연령대라고 하는 거는 뭐 미혼, 성인 중에 미혼, 또 성인 중에 기혼, 성인 중에 기혼 중에 남성들, 여성들, 그 다음에 노년들, 기타 등등 그런 연령대를 잘 설정을 해서 어떤 분들이 내 컨텐츠를 보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그 나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성별과 나이 그리고 나라 이런 것들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일단 뭐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느 연령에게 나는 할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 남성, 여성 이런 거를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여러분이 제목을 설정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주제를 설정할 때 그리고 콘티를 짤 때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대상은 나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그 인생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누구랑 잘 맞지?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저보다 한 뭐 5살, 10살 많으신 분들이랑 뭐가 잘 맞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일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 20대에게 잘 맞더라. 나는 지금까지 영업을 해봤을 때 주로 어느 연령대에게 가장 난 어필이 되더라 하는 여러분의 그 주로 잘 먹히는 그 연령대가 있을 겁니다. 그 연령대들을 잘 채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대상을 잘 정하라 하는 부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나만 이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랑 비슷한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나랑 비슷한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나만의 장점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똑같이 저 사람이 하는 그 형식대로 저 사람이 다루는 내용대로 다 똑같이 한다면 다른 분들이 내 컨텐츠를 특별히 찾아와서 보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던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찾아보겠지 그 나의 컨텐츠를 굳이 찾아와서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다른 사람의 주제의 유튜브를 쭉 살펴보실 건데 그 살펴보시면서 아마 뭐 적어도 한 5분의 컨텐츠는 보시겠죠. 5분의 컨텐츠 그 중에서 한 2-3개씩 해서 한두 시간 계속해서 이제 쳐다보시겠죠. 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 저분들은 이렇게 했어. 이건 너무 잘하는 거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 나는 저기에다가 뭘 좀 더 해볼까? 조미료를 좀 양념을 좀 더 쳐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저분들에게 조금 아쉬웠던 점, 내가 저 부분을 잘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 하는 그런 분들을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유튜버가 있어요. 재밌게 본 유튜버가 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디지라고 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오디지 우수경, 성지유, 주대호. 이제 이분은 가수잖아요. 거미.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이들이 볼 컨텐츠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한
한물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간, 잘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중년 가수들, 뭐 30대, 40대, 50대 가수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갖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가수인지도 잘 몰라. 그렇게 포맷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재밌어하고 서로 신기한, 보면 이 아이의 엄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아빠 정도 되는 나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노래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이 젊은 세대와 어린 아이들과 또 성인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는 게 요즘 많이 없는데, 오디지라는 포맷은 이런 포맷으로 어린 아이와 좀 나이가 있는, 적어도 20, 30, 20살, 3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활동하고 또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방송을 만들 때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3명. 이렇게 똑같은 방송을 3번을 찍은 거죠. 둘이서 이 아이랑 한 번 찍고 저 아이랑 한 번 찍고 또 저 아이랑 한 번 찍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찍은 다음에 찍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찍었으면 그 분량 5분 10분 분량에 계속 대사가 나오고 재밌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찍으면 말이 없는 시간도 있고 재미없는 말도 하니까 3개를 찍어서 3개를 순차적으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든 거죠. 이것도 하나의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포맷으로 찍은 이런 프로들은 사실 오디지 같다는 처음인 것 같거든.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요런 거라는 겁니다. 특징, 나의 특징, 내가 잘할 수 있는 특징,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볼래. 둘이 이 성인 가수와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찍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3명이서 찍은 것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요런 창의성, 요런 새로운 장점, 특장점, 이런 특장점들이 이 채널을 되게 기분 좋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채널을 좀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만들면 남들의 거를 보지 내 걸 보지 않아요. 나는 조금 특색 있게, 나는 조금 다른, 내가 생각한 좀 다른 것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차별성을 좀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채널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나 자주 이 유튜브를 올릴 것인가. 이거는 뭐 교과서와 같이 횟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올리자,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올려줘야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2개, 일주일에 3개, 뭐 매일 뭔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좀 빨리 키워서 뭔가 어떤 목적이 있으신 분은 좀 많이 올리시는 게 필요하죠. 계속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되니까, 나는 좀 더 업로드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죠.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 이상을 만든다는 의미는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할 것인가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으니까 더 자주는 못 만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거나 잠시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 중에 2, 3일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시간을 꼭 확보를 해서 그 시간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튜브를 일주일에 꼭 뭐 하나 이상 꼭 올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목표를 꼭 세우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일주일에 하나를 올리겠어. 나는
매주 목요일 날 올리겠어? 나는 매주 수요일 날 올리겠어? 그걸 정하시는 거죠. 나는 매주 언제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걸 정하셔서 그 정한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다 보면, 제가 보기는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기획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채널 기획의 그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서 가신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정도면 반응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시작했던 경우는 저는 특별히 뭔가를 배워서 간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알아나가서 좀 더뎠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어떤 좋은 것들이, 좋은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뜰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죠.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른 채널과 조금 차별되는 내용을 내가 좀 넣을 수 있다면 넣으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못해 안 했던 거,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집어넣어 주시면 유튜브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촬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상을 다 찍어서 할 것이다.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영상에 소리도 넣고 이제 영상에 소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 영상에 내 목소리가 다 나오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생각을 할 게 많아지겠죠. 일단 영상을 잘 찍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영상에 소리가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잘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 음향 녹음하는데 신경을 써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써서, 무선 마이크를 써서 영상 안에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그 녹음된 목소리와 영상을 합쳐가지고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방식들이 정해지겠죠. 나는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나는 특정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자료화면, 참고화면을 사용을 하고, 또 그 이미지 등을 사용을 해서 그 무료 이미지들 위주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는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목소리로 더빙을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만들겠다 한 그런 방송 폼이 나오겠죠. 나는 집에서 찍겠다고 하면 집에서 찍을 수 있는 어떤 영상 장비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나는 밖에서 찍겠다, 야외에서 찍겠다고 하면 또 야외에 맞는 방송 장비가 또 필요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찍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 우리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찍는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내가 나를 찍건 든 상태에서 주변을 찍건 간에 이거 찍는 게 굉장히 조금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능력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세워야 실제적인 제작에 대한, 실제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고 실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작 방식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방식이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까와 같은 방식, 여러 가지 제작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내가 찍어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그냥 이미지 같은 거, 사진을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해보기도 하시고, 또 그 찍을 때 음성이 들어가게 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시고, 또 영상과 음향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붙이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제일 좋은 방식이 뭘까 하는 거를 찾으셔서 그 제일 편하고 효과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연습이고 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고민하셔서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에요. 우리가 연습을 한 것이 잘 되면 쭉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100%의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갈고 닦아서 만들고 버리고 새로 만들고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만들어서 올려서 어떤 평가가 오는지 한번 보고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들어 보고 또 일주일에 2개씩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이 채널에 대한 그 기획 방식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여러분 채널을 한번 이제 기획을 해보시고 기획한 대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 쭉 일단 출발하셔야 됩니다. 출발하셔야 그게 완결이 나요, 나중에.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 쭉 같이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면서 내가 한번 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서 필요 없으면 채널 없애버리고 다시 또 채널 파서 또 만들어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웃풋 유튜브를 안 만들어 보신다면 절대 발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대로 진도에 맞춰서 쭉쭉 실제로 해 나가시면 결과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음 이번 꼭 이제 숙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그 따라와 주셔서 또 만들어서 올려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꼭 저와 함께 계속 한번 끝까지 한번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나는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주제는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는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기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나는 한 주제로 한번 가보겠다 하는 일관성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캐릭터로 갈 것인가, 방송에 밝게 갈 것인가, 믿음직하게 갈 것인가, 재미있게 갈 것인가, 신뢰성 있게 갈 것인가, 기타 등등의 그런 컨셉들 그 컨셉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대상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나의 장점, 여러분 인생의 장점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넌 참 이런 거 잘해, 넌 이거는 잘하지 하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을 잘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올리자는 거. 그리고 제작 방식을 하나 정해 보시라는 거.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 3달 동안에 같이 한번 쭉 만들면 5개, 뭐 10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5개, 10개 만들어 보고 어떤 게 잘 맞는지 한번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을 하나 채팅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한글 파일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 주제 선정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장에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셔서 한글로 여셔서 이렇게 타입을 치면서 하셔도 되고,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프린터 하셔가지고 연필로 쓰셔도 되고, 이거를 한두 번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 거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적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기획서 쓰시는 거 어떻게 좀 잘 진도가 좀 나가십니까? 하다가 조금 애매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하시면 같이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지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상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음성, 소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제 나의 대사가 영상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이라면 그 스마트폰에 그 외부 마이크를 꼽아서 영상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말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그 마이크를 구하셔서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 이제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찍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내 주변을 찍고 내가 말하는 걸 찍으면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 소리 반 나오고 또 시끄러운 소리 반 나오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하여튼 시끄러운 상황에서 뭔가를 찍으면 잡음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잡음을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찍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잡음이라면 그냥 내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면 나중에 편집할 때 잡음을 좀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잡음의 크기랑 내 목소리 크기랑 똑같으면 없앨 수가 없어. 잡음을 없앨 때 내 목소리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의 크기와 잡음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내 목소리가 크게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만큼 잡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꼭 마이크를 사용해서 대사를 하셔라, 마이크를 사용해서 찍으셔라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내 대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서 찍어라. 그 마이크를 내 입에다 대고 내 입 가까운 곳에 대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로 그렇게 찍으시면 스마트폰을 내 입에 댈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내 얼굴도 찍어야 될 때도 있고 주변 환경도 찍어야 될 때도 있고 사물을 비춰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래서 그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 채널 기획서 쓰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폰 쓰고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이 마이크 이어폰 잭이 없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이어폰 젠더를 팝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이어폰을 끼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여러분 핸드폰마다 이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갤럭시면은 갤럭시,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 다 그런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젠더가 하나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 스마트폰용 이런 핀 마이크가 있어요. 핀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이크가 하나 있고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우시는 거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마이크는 목에 차고,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요, 훨씬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에서 여기 마이크 사이가 한 뼘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뼘밖에 안 되면 목소리는 실제로 한 너댓 배 더 크게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니까 꼭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 여러분의 말씀이 녹음이 되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찍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이렇게 핀 마이크 이렇게 사용하셔서 찍으셔야 되고요. 이 핀 마이크는 굉장히 쌉니다. 한 10,000원, 뭐 15,000원이면 살 수가 있고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본 거는 보야 M1이라는 마이크를 써봤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 이 마이크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마이크 선이 너무 길어요. 6m예요. 6m. 그래서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요. 그러나 장점은 카메라를 저쪽에서 세워놓고 한 3-4m 떨어져서 이렇게 찍어도 선이 기니까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도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단점은 이거 한번 엉키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가 있고요. 이건 제가 써본 마이크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필요 없이 스마트폰용 이 끝이 이제 스마트폰에 바로 끼울 수 있는 그런 마이크도 팔더라고요. 그 마이크도 괜찮다.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그 마이크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이크 주소를 제가 좀 남겨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채팅창에 남겨놓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삼성 노트 시리즈용입니다. USB-C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에 끼워가지고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젠더를 함께 파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이것도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아이폰용이신 것 같고요. 똑같은 그냥 성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쓸만은 하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검색을 해서 스마트폰용 핀 마이크, 그리고 이게 아이폰에서 되는가 삼성 노트에서 되는가 찾아가지고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의 성능은요, 비싼 거나 싼 거나 성능 차이가 아마 5%, 10%, 20%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더 좋으면 엄청 비싸지는 거니까 지금 입문하시는 단계니까 일단은 이제 비싼 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써봤을 때 그냥 지금 말씀드린 이 그냥 핀 마이크 이게 좋고, 그 외에는 그냥 스마트폰 마이크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꼭 찍으셔라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꼭 사용을 해서 내 목소리가 들어간다면
입에다 가까이 대고 찍어라. 그러면 주변 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요?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는 MV7이라는 마이크인데요.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특징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 그래요.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성은 감도가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좀 시끄럽다, 내 주변에 좀 시끄럽고 차 소리도 나고 좀 잡음이 많이 난다, 좀 군더더기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이나믹 마이크를 에다가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 잡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고요.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한번 마이크 이렇게 차고 한번 녹음 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저는 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너무 좀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보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열심히 잘 만들게요 라는 그런 안내, 인사 영상도 한번 찍어보세요. 인사 영상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찍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한 두세 번 찍으시는데, 그 찍으실 때 꼭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찍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적은 다음에 그 내용을 카메라 밑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 보시면서 찍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문장 하고 기억 안 나면 또 다시 보시고 또 두 번째 문장 또 찍고, 또 안 나시면 또 세 번째 문장 보고 또 찍고,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 돼요. 편하게 외워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편집이 들어가니까, 생방송이 아니니까. 그렇게 줄줄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서,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영상을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크립트 써서 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한 1년 정도는 막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써서 합니다. 써서 하고, 써서 쓴 거랑 또 생각나는 걸 합쳐서 그냥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실 때 마이크 쓰시고, 또 영상 찍으실 때 말씀을 하신다면 하실 말씀을 미리 정리를 해서 잘 적은 다음에 그거를 보고 하시든, 아니면 한 문장씩 보고 찍고 또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잘라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과 지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것과 열심히 6개월 달려가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채널 기획을 이번에 좀 잘 하셔가지고요, 내 채널은 어떤 채널입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고민을 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주제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만 딱 정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고요. 박수로 수업 마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